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던 시장이었잖아요. 월, 화, 수요일에는 시장이 계속 밑으로 꺼질 것만 같이 7,000선을 이탈할 것 같이 내려가는 시장이었는데 어제 목요일에 일순간의 반전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적인 시총 상위주들이 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서 코스피가 무려 8%나 상승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어제는 코스닥이 소외되는 느낌,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코스피가 쉬어가고 코스닥이 무려 5%, 코스닥도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하면서 시장이 이 시소 게임을 펼치면서 상승과 그 기세를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오늘 0.3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의 급 반등에 상승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7,100선이 무너졌던 시장이 지금은 7,845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8,000선을 다음 주에 도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코스닥은 어제 상대적으로 아쉬웠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5% 넘게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여러분들 다들 관심이 많으셨죠? 이 국민성장펀드가 지금 이미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을 국민성장펀드의 자금들이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에게 많이 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계속해서 장 초반보다 오히려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면서 오늘 장중에 1,164포인트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1,16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현물 매도가 1조 5천억 원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약간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었거든요. 1조 원대 아래로 매도가 약간 줄어들면서 이제는 외국인 매도가 좀 멈추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1조 6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약간은 상승 탄력은 줄었고요.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SK스퀘어 이런 종목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쉬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함께 매수로 돌아서면서 기관 매수와 함께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2%대 하락세,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SK스퀘어도 역시 약보합권, 현대차,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코스피의 상대적인 상승 탄력은 적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한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모습이고 알테오젠도 지금 6%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성장펀드의 수혜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 종목들에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자금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검증된 기업들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들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코스닥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이슈들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최종 협상안이 서로 교환이 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새벽에 나오면서 오늘 건설주라든지 재건주 이런 종목들이 함께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과연 종전에 대한 확정된 그런 합의안이 나올지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또 하나의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투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이 양자 컴퓨팅이 왜 중요한지, 미국에서 왜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관련된 종목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이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본격적으로 베팅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미국 정부가 칩스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칩스법을 통해서 양자 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는 이 법안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 미국의 유망한 가장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9개 기업에다가 총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자금만 지원해주는, 기업들에게 돈만 지불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보조금, 그랜트와 플러스 알파로 정부 소수 지분을 획득하는, 정부도 이 양자 컴퓨팅 기업의 지분까지 획득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투자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단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잖아요. 인텔에도 미국 정부의 지분이 들어가는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 뭔가 밀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시키겠다, 의도를 가지고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산업이나 기업에는 이렇게 미국의 전략적 지분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방법으로 정부가 소수 지분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양자 쪽을 지원하고 투자하고 개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전략 자산, 그리고 지금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도 이제는 미국 정부의 전략 자산으로 이제 간주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다라고 시장에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잘 감이 오지 않는 산업이긴 하지만 금융이라든지 군사 보안이라든지 암호 체계 이런 것들과 직결되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하고 앞서 나가야 다른 나라들이 미국 패권을 따라오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정도로 투자하는 것은 결국에는 양자 컴퓨팅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이제는 인정하고 선언한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단적으로 그냥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양자 컴퓨팅 관련된 미국 시장에서의 주식들이 다 튀어올랐습니다. 뭐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양자 컴퓨팅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자 컴퓨팅을 전략자산으로 인정하고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전략자산으로 인정하고 선언을 하는 것이냐? 자, 지금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에이전트 AI, 에이전틱 AI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의 컴퓨팅으로 이 에이전트 AI를 구동하고 실현시키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임계점에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새로운 컴퓨팅의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것을 양자 컴퓨팅을 가지고 에이전트 AI의 구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더 고도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겠고요. 다음은 뭐 암호화를 한다든지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류 최적화 모델을 만든다든지 금융에서도 역시 보안과 이런 것들이 철저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양자가 필요하다. 양자가 있어야 이런 산업들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아이온큐가 미국에선 사실 이 양자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미국 양자 기업들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출이 2배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가 제시됐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양자 기업들도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단계로 전환될 것이다. 결국에는 양자 컴퓨팅이 실적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임계점의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마중물을 부어줘야겠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미국이 항상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도 다녀왔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건 뭘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양자 컴퓨팅에 엄청난 투자와 빠른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에이전트 AI뿐만 아니라 AI 쪽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쪽에서도 중국을 빨리 앞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미중 양자 컴퓨팅 패권에서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런 지분 투자 그리고 금액, 자본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안보와 경제, 미국의 패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양자 컴퓨팅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더 많이 투자를 추가적으로 늘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러면서 미국의 정부가 미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기업들 아까 9개 정도의 양자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미국의 양자 기업들 뭐가 있지? 일단은 IBM이 지금 10억 달러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미국 정부로부터 투자받기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이 IBM이 가장 양자 쪽에서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 IBM은 성숙한 양자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고 이런 풀스택을 다 보유하고 있는 양자 쪽의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IBM이 컴퓨터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이제는 양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 초전도 큐비트를 기반으로 하고 여러 가지 큐비트 시스템과 생태계를 이미 IBM은 가지고 있다. 최대 수혜주로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이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 아니에요.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역할을 하는 양자 시장에서의 파운드리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자 칩의 제조 인프라를 담당하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3억 7,500만 달러를 또 투자받기로 해서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받기로 했고요. 자, 이 외에도 D-Wave 퀀텀, 리게틱 컴퓨팅, 그리고 인플렉션 이런 기업들도 1억 달러 정도를 각각 다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양자 어닐링이라든지 초전도 양자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중성 원자 기반 양자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또 양자 기업들이 미국에서 많이 눌렸거든요.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주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제 실적 개선세도 함께 받쳐주게 되면 조금 더 추가적인 양자 기업들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업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오늘 양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긴 합니다. 오늘 시장이 워낙 좋긴 하지만 양자 쪽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조금 다른 결이라고 하면 미국의 이 양자 업체들은 직접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드는 기업들이 많다면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양자 암호, 보안 쪽에 집중된 기업들이 좀 있고요. 여기에다가 양자 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고 그리고 양자 광섬유나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ICTK 같은 경우에는 암호 전문 암호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회사도 흑자 전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엑스게이트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엑스게이트는 대표적인 양자 암호 보안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엑스게이트는 이미 VPN이라든지 암호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적이 이미 찍히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양자 암호 보안까지 연결된 종목이어서 우리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양자 암호의 대표적인 대장주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관련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양자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선별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근호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찾아볼지,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피지컬 AI, 로봇 네. 쪽을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로봇주들이 한번 이번 달에 지난주였나요? 많이 올라갔다가 네. 다시 또 이번 주 초에 다시 다 돌려냈다가 네. 다시 또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게 네. 막 출렁거리니까 뭐 좋다는 건 알겠는데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간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삼성전자나 반도체처럼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막 등락을 거듭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롤러코스터도 어차피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하락을 사실 그렇게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반도체를 좀 따라갈까 아니면 로봇을 살까 이제 갈등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맞아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제 AI라는 큰 이제 틀에서 파생된 이제 섹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 로봇 섹터들이 더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는 로봇을 이제 쓸 수는 없는 기업이죠. 지금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공장 보면은 건물 크기가 축구장 한 5배 정도 넓이거든요. 그쵸. 하나가. 네. 근데 거기에 한 층에 이제 사람이 근무하는 게 한 층에 5명도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다 무인화가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로봇 섹터의 가장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언제로 잡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며칠 전에 그 기아 자동차 쪽에서 최고위층의 그 멘트가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싹 내려갔더라고요. 이제 뭐라고 올렸다가 나 내렸더라고요. 네, 뭐라고 나왔냐면 28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는 이런 너무 좀 먼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싹 내려갔는데 또 정리를 하면 이제 휴머노이드 섹터 같은 경우는 로봇 자체가 아니면 이제 액추에이터나 이런 자체 모멘텀 말고도 뭐 배터리, 뭐 반도체, 기판 모든 것들의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좀 어떤 급등이나 반복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반도체 좀 약간 다른 건 반도체가 조정을 줬을 때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이 정도 조정이나 이 정도 하락은 오히려 받아줘야지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반도체인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지 어느 정도에서 반등 주지 그 가늠하기가 감을 못 좀 잡겠어요. 약간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시장에서 관심 받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괜찮은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피지컬 AI 로봇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게 뭐 완전히 모멘텀이 꺾여서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다시 반등세를 잘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들도 로봇으로 다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수급도. 자, 그러면은 종목을 이제 하나씩 좀 체크해 볼까요? 로봇 피지컬 AI 쪽에서 요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위원님은? 최근에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가장 그 인기가 높은 기업이 이제 마키나락스라는 신규 상장인데요. 신규 상장주. 이제 그 마키나락스 이제 기업명 안에 좀 약간 그 안 좋은 뉘앙스의 단어가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일단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이제 OS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상장 첫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딱따상을 갖다 그 단을 또 상 갖다가 이제 오늘 좀 급락이 나오는데 공모가가 15,000원이었어요. 근데 8만 원, 8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증거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상장할 때 코스닥 역대 2위를 찍을 정도로 지금 총회에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네. 시가총액은 한 1조 원 정도 되죠. 이제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왜 피지컬 AI 기업에 속하는지 한번 네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뭐 제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반도체, 국방, 방산 이런 쪽에 이제 피지컬 AI들이 이제 앞으로 쓰일 예정인데 그 로봇들이 쓰는 한마디로 이제 OS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마키나락스죠. 이 기업이 이제
OS의 상품명이 프로그램 상품명이 런웨이라는 상품명인데 가장 큰 특징은 이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통신 연결이 끊어졌을 때도 작동을 하는 게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 마키나락스의 어떤 OS를 쓰는 기업들은 뭐 삼성, 그다음에 퓨리오사, 뭐 기아자동차, 현대차, 그다음에 뭐 SK온, 뭐 LG엔솔 이런 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K 팔란티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이 기업을 시장에서 좀 매력 포인트로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한 번 이 기업 제품을 쓰면 재계약률이 95%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사들만 계속 확보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키나락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좀 삼아봤고요. 네. 두 번째는 LG전자인데요. 어제 저는 LG전자 상한가 간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 막 애플카 뭐 한다고 했을 맞습니다. 때 네. 그때 한번 저도 네네. 봤던 것 같아요. 어제 상하가 가서 이제 주주분들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LG전자는 우리가 보통 한 줄로 표현하면 이제 단순한 가전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로보틱스 기업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성장주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 LG전자가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네. 로봇보다도 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매출이 앞으로 잘 풀린다라고 하면 일단 굉장히 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증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칠러라든가 아니면 냉각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LG전자가 가장 잘했던 부분이고 하고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은 미래의 어떤 센티멘탈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이 데이터 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키나락스는 K 팔란티어다 뭐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LG전자는 뭐 가전이나 전장 기본 실적을 잘 받침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칠러 이쪽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으로 로봇까지 플러스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의견을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 로봇 쪽에 피지컬 AI 쪽에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현대 모비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죠.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로봇이 발전할 때 피지컬 AI 시대가 왔을 때 이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 양 이제 부품 공급과 관련돼서 이 아틀라스 한 대 만들 때 현대 모비스가 이제 공급을 하는 부품의 부분이 한 7천만 원, 대당 7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총 매출로 따졌을 때 1년에 한 2조 원 이상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현대 모비스는 지금 현재도 매출이 50조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2조 원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긴 힘들긴 합니다만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로봇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수치를 찍힐 수 있는 거의 원탑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그냥 뭐 일본 기술도 좀 쏘쏘했죠. 일단 현대차 지분을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어떤 대주주라는 것도 좀 나중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 선정을 해봤고요. 가격적인 전략 한번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오늘 이제 어제 급등했죠. 다 급등했는데 이제 오늘 현재가 저는 약간 조정 받았을 때 약간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이제 목표가는 72만 원, 손절 가격은 50만 원 쪽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피지컬 AI 쪽에서 탑픽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5월 14일에 72만 7천 원까지 갔었는데 그 한번 정고점을 다시 트라이할 수 있을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첫 번째 피지컬 AI 받고 다음 또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뭘지 박근호 위원님이 선택한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 안에서도 중국향 쪽의 반도체 소부장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왜 하필이면 중국향일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중국향 소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중국만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를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중국 쪽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중국 반도체 얘기 나오면 이제 기사 같은데 뭐 이제 댓글 같은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댓글 엄청 많이 쓰시거든요. 요즘 누가 중국 거 쓰냐, 막 중국 걸 누가 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쓰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이제 기술력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이 반도체 내재화가 거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타격은 없을 수가 없겠죠. 이제 디스플레이 절차를 밟으면 안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가장 커 나가고 있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업이 이제 창신 메모리인데 1분기 일단 그 흑자 전환했죠. 매출이 11조인데 영업이익이 7조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 네. 지금 1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그래요. 이제 창신 메모리를 만드는 DDR5가 24기가고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32기가거든요. 딱 한 1세대 차이가 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 반도체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 반도체 없으면 국가가 안 돌아갈 정도의 상황이 라고 말할 정도로 네. 중국 반도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창신 메모리 이제 6월 달쯤에 IPO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정이 돼 있죠. 여기에서 자금 조달이 한 6조 원 정도 자금이 조달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증설로 쓰겠다라고 이미 밝혀놨습니다. 그럼 그 증설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냐. 그래서 한번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우리나라 반도체만 지금 뭐 폭발적 어제 뭐 수출 데이터가 우리나라도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폭발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 세대 뒤쳐져 있지만 중국 반도체도 수출 물량이 거의 더블 100%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쪽에 우리가 또 소부장 업체들이 사업을 같이 펼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종목 보셔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중국향 이제 전체 매출에서 중국 쪽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최근에 시가총액 최상위로 이제 올라온 기업인데요. 중국 쪽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도 한 70%, 80% 되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을 일단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메모리사가 두 개 있죠.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 두 기업이 있는데 두 기업 모두 일단 이 주성 엔지니어를 고객사를 좀 갖고 있고요. 최근에 태완강으로 이제 스타트를 연속 상황을 끊은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ALG라고 해서 원자층 방막 성장 장비인데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표현하기로는 네. ASML의 EUV 장비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에는 아무도 못 만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세대 이제 태양광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는 아직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넥스틴입니다. 넥스틴은 이제 광학 패턴으로 이제 웨이퍼를 검사하는 장비인데요. 회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크로키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하이닉스가 다른 외국산 장비를 다 걷어내고 넥스틴의 크로키 장비를 다 갈아 넣을 정도로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좀 러브콜을 많이 받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광학 기술로 이제 웨이퍼의 어떤 미세 결점을 잡아내는 기업인데 이 광학 기술은 두 개가 있거든요. 이제 웨이퍼 검사할 때 까맣게 해놓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것과 하얗게 해놓고 이제 다크 필드와 브라이트 필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두 개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 두 개를 합쳐갖고 검사나 장비를 만들었어요. 이지스라고. 그게 시장에서 또 상당히 캐시커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HBM이 적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웨이퍼가 휘어지는 걸 이제 와피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넥스틴이기 때문에 넥스틴을 일단 중국향 쪽으로도 한 30-40% 정도 매출이 비중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향 이제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해서 자금을 뭐 확보하게 되면 그걸 또 시설 장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또 중국의 이런 업체들이랑 또 장비를 보급하거나 소재를 또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을 잘 미리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넥스틴 일단 체크를 해봤고 자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세요? 네. 코미코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코미코? 네, 실적도 좋은데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먼저 뭐 하는 기업인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코미코는 이제 어떤 반도체를 만들 때 공정이 있으면 그 장비들이 일단 오염이 됩니다. 그 오염을 세정을 해주고 다시 싹 깨끗하게 코팅을 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코미코인데요. 코미코는 그런 세정과 이제 코팅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미코 세라믹스라고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우리가 보통 세라믹 부품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것도 이제 만드는 기업이죠. 이 코미코가 중국에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자국의 장비를 쓸 때 50% 보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코미코 같은 건 중국 법인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공급을 하면 그 50% 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코미코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미코가 중국에서 좀 약간 퍼포먼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하면 코팅이나 세정도 반드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수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미코 주가는 상당히 좀 좋죠. 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가격은 지금 사실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사실 그렇게 딱히 특이하게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가격대죠. 현재가 전후 그다음에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딱 찍어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미코를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이제 반도체 시설 투자가 이어질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비 업체들을 미리미리 좀 선점해 주셨어요. 코미코 아직 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 또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수를 하네요. 4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는 코미코 한번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린 대로 20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로봇 피지컬 AI와 중국향 반도체 소부장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근호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의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상황은 뭐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좀 분위기 볼까요? 코스피는 뭐 상승불,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 탄력이 좀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있습니다. 튀어 올랐다가 보합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또 상승 탄력을 조금 높이고 있어요. 0.5% 정도 상승세.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가 지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고점을 높이고 있어서 1164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0% 넘게 상승세. 조금 전에도 체크해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도 지금 뭐 18%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멈추질 않네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밑단에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ABL 바이오도 10% 가까이, 뭐 코롱 티슈진도 좋은 흐름, 알테오젠도 앞서서 보셨지만 5에서 6%대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상황을 종목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보면서 시장 이야기를 해볼지. 자, 첫 번째 오후장 종목 레이더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입니다. LNF 오늘 또 뭐 제약 바이오도 잘 가지만 2차 전지 쪽이 또 좋아요. 2차 전지 쪽이 좋아서 LNF 뭐 에코프로 말씀도 드렸지만 LNF도 오늘 뭐 아주 좋은데요. 오늘 시장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어저께 이제 지수 자체가 8% 넘게 급등을 했잖아요. 코스피.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 전차 군단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급등을 보여주었고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이 뭐 그렇게 오늘도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숨고르게 하니까 야 쟤네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뭐 못 움직인 게 뭐 있지? 다른 거 갈 거 그리고 뭐 나도 있지? 좀 네. 움직일래 하면서 오늘 빠르게 순환 흐름들이 아. 섹터별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이 2차 전지 그리고 또 바이오 쪽들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러게요. LMF는 사실 지난 3월 24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흔들리면서 5월 초에 고점을 찍고 그냥 쭉 밀려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요인을 항상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무너질 때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어떤 면에서는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무너질 수가 있겠고요. 또는 뭐 대내적인 변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바로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테슬라의 유럽 판매 회복에 따라서 N95 양극재 독점 공급에 따른 수혜 그리고 또 유럽 시장의 전기차 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 40% 이상 급증해주고 있는 이런 어떤 전쟁이라든가 에너지 문제를 비롯해서 결국은 전기차 캐즘도 일단락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그러게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뭘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1,173억을 기록해 주면서 작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온기 기준으로도 아마 이런 소재단에서는 LMF가 제일 먼저 흑자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국 이런 실적이라는 부분이 뒷받침돼주고 있다.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수급적인 요인도 찾아봐야 됩니다만은 오늘 뭐 주요 은행에서 판매한 국민 성장 펀드 다 완판되고 네, 있다고 그래요. 완판됐대요. 물론 뭐 일부 상장 기업들도 매매를 편입을 하기도 하겠지만 주로 이제 비상장이라든가 벤처 이쪽이긴 한데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성장 펀드 관련돼서도 정부에서 지금 제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섹터는 2차 전지, 바이오 이쪽들이란 말이죠. 로봇도 물론 껴있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측면에서 뭔가 어떤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쪽들 그리고 바이오 쪽들이 주도하면서 튀고 나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결국은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승 분위기를 더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LMF의 주가의 움직임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볼까요? 제가 3월 24일 날에 이제 이 주가는 항상 뭔가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죠. 거래가 들어오든 또는 어떤 급등이 나오든 바로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 대량 거래로 돌파를 해주니까 주가가 안정적인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시장이 갑자기 이제 5월달 들어와서 또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하락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렇게 거래량은 죽으면서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지받아야 될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60일선까지 밀려 내려오고 일종의 바닥 다지기를 해주면서 고개를 다시 드는 모습들. 물론 뭐 에코프로 형제들은 상대적으로 더 탄력이 있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이라는 부분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직전에 25만 원까지 제시해드렸던 가격에 못 미치고 22만 5천 원을 고점을 해서 밀려 내려왔지만 저는 뭐 25만 원 다시 계속해서 목표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능한 자리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을 관심 있게 조금씩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이익 실현을 못 하셔서 아이고 먹은 거 다 토해냈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은 인내해야 될 자리고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말씀드렸던 3차 목표가까지 25만 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NF 뭐 저희가 3월 24일 날 한번 공략을 해드렸고 그 뒤로 바로 그냥 저희 목표가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 줬는데 그 앞에서 지금 한번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뭐 다시 지금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 있으니까 함께 조금 더 인내를 해보시고 꼭 수익권으로 시청자분들 탈출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체크해 주세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오늘 또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자, 에코프로 LNF 첫 번째 받고 다음 종목은 또 뭘지 확인을 해볼까요?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뭐 오늘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니까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쉬고 있었던 업종들이 아까 뭐 그렇죠. 제약바이오
2차 전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뭐 조방원 이런 네. 쪽도 오랜만에 다시 같이 올라오는데요.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연초에만 해도 하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 2, 3개월 동안 하나 시스템을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던 네, 것 같아요. 모처럼 만에 하나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조선, 방산, 우주항공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서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주관해 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뭐 하나오션도 모처럼 만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필리조선소의 지분율 60%를 갖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죠. 네. 그리고 바로 이 필리조선소의 어떠한 그 적자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조기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또 무엇보다도 중동 분조행이 지속이 되면서 이 방산 쪽에서의 추가 수주라든가 또 조선 부문 뭐 이러한 쪽에서의 하나오션과 더불어서 같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또 선봉에 서서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워낙 뭐 소위 반도체 섹터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조선주들도 실적이 좋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고 제가 주 초반에는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의미 있게 네네네.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고개를 지금 하나 둘씩 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시스템도 주가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연초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때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하나 시스템도 난리가 났었습니까? 이 5만 원대 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도 들어가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주면서 이 1월부터 바로 요 3월 4일 날 18만 4천 원을 고점으로 고복놀이를 조금 하다가 실질적으로 3월 10일 이후부터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거치면서 10만 원까지 주저앉은 겁니다, 이게. 그렇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수익을 연출됐지만 이런 식의 모습들이 연출되는 것은 소위 블로프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 자제하고 이익 챙길 건 챙기자. 그리고 이격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때 이제 다시 관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금 맨 밑에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들이 10만 원 라인인데요.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 개인들은 5일, 20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60일선이 수급선이고 120일선이 경기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의 또는 이 회사의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너지고 꺾어지지 않는다면 이 120일선을 쉽게 안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10만 원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와준다라면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잘 보시고 네. 저 위에 고점을 논하기 전에 1차적으로는 최소한도 13만 원에서부터 요 14만 원 사이가 빨리 회복해 주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격 레인지를 설정하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오랜만에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은 뭐 이번 주에는 10만 원 지지,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10만 원 지지선을 한 번은 보여줬는데 이거를 잘 유지해주면 한 번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다시 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공교롭게 전쟁이 딱 시작되고 그때 고점을 찍고 그 뒤부터 쫙 빠져버렸네요. 하나 시스템이. 그러면서 관심권에서 좀 멀어져 있었는데 뭐 위원님이 이제는 좀 관심을 들여다봐야 할 타이밍이라고 한번 넌지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화 시스템 10만 원 지지선 시청자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뭔지? 삼성 에피스홀딩스입니다. 자, 삼성 에피스홀딩스 지금 뭐 사실 오늘 뭐 제약바이오가 좀 오르긴 하지만 사실 어제 그제까지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뭐 엄청 멀죠. 좋지는 않으시겠죠. 그럼요. 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정도지.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에피스홀딩스에 대해서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제약 바이오 쪽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학회가 있다 뭐다 다 필요 없고 금리가 금리죠. 어떻게 되느냐. 네, 금리죠. 그 뭐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 5% 넘어가고 4.5 넘어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조금 진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어떤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라는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그러니까요. 중요하고 제가 삼촌단 제약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바이오 쪽들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오히려 지난주에는 말이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특허 무효 알테오젠. 취소과 관련돼서 알테오젠을 설명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쪽들이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설명해 드리면서 그리고 알테오젠은 일단은 박스권 상단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바이오 관련주들이 종목별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맞아요.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군집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과거 같으면 알테오젠 혼자만 올라간다든가 또 삼청대학이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이런 현상이었는데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서 보로노이라든가 다른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올라가주는 그것은 이제 뭔가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도 이 정도면은 매수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이 좀 해소된 되는 것 걸까요? 같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네네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스홀딩스를 분리 상장하고 나서 이제 77만 3천 원이 결국은 올해 1월 달에 고점이었어요. 네네. 이때만 해도 이제 뭔가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하락하는 패턴들이 연출이 되면서 사실은 지난 2월 말 3월 초에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오려고 일종의 반등이 여기서는 잘 나왔었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결국은 지지받아야 될 이 저점이 지지가 안 되고 전쟁 때문에. 깨지면서 그놈의 전쟁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자리가 이제 엄청난 저항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리들이 이게 57만 원 라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57만 원 라인을 한번 지난번에 돌파 시도를 한번 하려다가 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는요. 그러면서 직전의 저점들을 이탈하면서 이 48만 원까지도 내려왔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48만 원과 이 57만 원 라인이 박스권으로 이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 어쨌든 삼성그룹에서 신수종 사업 15년 만에 처음으로 ADC 1호 신약 글로벌 일상을 개시했다라는 거.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미국 암 연구학회를 통해서 항체 약물 적합제 ADC 결과를 이미 4월 말에 발표를 했어요. 5월 또 6월 달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네. 이 종목을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가능하고 손절가 47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 57만 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중에서도 또 가장 믿을 만한 또 한 번 그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삼성 에피스홀딩스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동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연휴 쉬고 화요일에 1시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